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0년 전 순천에 뿌리 내린 선교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간직된 순천 매산 등에서 문화유산 야행이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근대 건축물도 개방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해가 저물고 밀려드는 어둠. 거리에 매달린 전등에 하나씩 불이 켜집니다. 순천 남봉산 아래 자리한 매산등 선교마을. 밤과 조명이 어우러져 한 폭의 야경을 빚어냅니다. 환한 거리를 거닐며 무더운 밤 잠시 더위를 식힙니다. 밤에는 선선하니 좋고요. 주변에 산지여가지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밤에도 여기 전구랑 되게 잘 돼 있어서. 매산등은 곳곳이 살아 숨쉬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110년 전 순천을 찾은 선교사들이 척박한 땅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지어나갔습니다. 좁은 도로 사정에 맞게 제작한 최초의 한국형 구급차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선교지로 유적지가 100년 가까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물관도 있고 저희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의미를 더합니다. 그동안 숲과 담장에 가려 공개되지 않았던 선교사의 건축유산이 개방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매산등을 포함해 향동 순천 향교 일대에서 순천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합니다. 근대 건축 투어와 강연, 역사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선교사들께서 들어와서 세웠던 이런 석조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의 가치가 인정되어 가지고 국가 등록유산으로 현재 4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화유산 야행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뉴라이트 논란으로 올해 광복절은 시끄러웠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 등 주요 역사기관장들의 뉴라이트 성향 논란 속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흥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이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월파 서민호 선생인데요. 선생의 업적을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일제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조선어 사전 편찬을 시도한 조선어학회 학자들. 민족의 혼을 지킨 이들 중에는 월파 서민호 선생이 있습니다. 서민호 선생은 사전 출판에 많은 기금을 대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조선어 사전이 없다는 걸 알고서 사전 편찬에 돈을 내자. 그래서 돈을 낸 겁니다. 우리 민족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다. 광복 이후에는 초대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권 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폭로하고 이후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 정권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친일파, 친미파가 아닌 자유파,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는 민주투사. 시대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 맞서왔던 서민호 선생의 흔적들은 고향인 고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념사업회가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 선생의 외손녀들이 고흥을 찾았습니다. 그저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대단한 할아버지를 뒀구나 우리가. 더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이 확산하면서 서민호 선생의 정신은 시민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재평가하자는 그런 발의를 하신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걸 수도 있는. 하지만 업적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에 다양한 선양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했던 지도자가 우리 지역에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항일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평생을 바친 월파 서민호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답사 프로그램은 한 달에 2번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복절인 어제와 그제 전남 지역에서 심야 폭주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광복절 전날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주 행위는 없었으며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 행위만 39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주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미리 경찰 인력 100여 명을 배치해 폭주 행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제 오후 5시 반쯤 여수시 삼산면 광두 앞바다에서 9톤급 낚싯배와 2,900톤급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탄 승객 중 9명이 경상을 입었고 환자 2명이 출동한 여수해경 경비정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근 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들이 이른 시간에 문을 닫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주산 체육공원 테니스장입니다. 평일 저녁에도 테니스공을 치는 호쾌한 소리가 코트를 꽉 채웁니다. 부주산 테니스장은 지난 전국체전 때 이뤄진 대대적인 개보수 이후 시민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코트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입니다. 테니스장 이용객은 늘어났지만 평일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9시까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하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9시에 끝나버리면 저희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오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30분 그리고 1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체육시설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주말 이용 시간도 문제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여름철, 해가 지기도 전인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사실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시간대에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말에는 지금 여름이라 6시에 지금 끝나기 때문에 9시에 문 열고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예. 목포시는 조례를 통해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보니 현재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 11곳이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제각각입니다. 반면 가까운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실내 수영장을 제외하고 오후 10시까지 최대한 이용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용자들의 자율에 맡기면 시설 관리가 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관리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그 인력 충원도 필요했고 직영 시설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소요 등의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타 체육시설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민원이 제기되온 테니스장의 운영 시간을 임시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본 전시 말고도 다양한 국가와 도시가 참여하는 부대 전시 파빌리온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함께 열립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스페인 작가들이 만든 이 설치 작품은 개인의 치유와 도시 회복을 위한 건축을 제안합니다. 봄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무등산은 평화와 긴장이 공존해온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에서 선보일 작품들은 본전시 작품들과는 다른 시선과 상상력으로 예술적 성취를 확장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 나라와 예술기관들이 참여해 31개 파빌리온에서 현대미술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세계에 더 많은 미술들이 광주를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가 국제적인 미술 도시요, 국제적인 미술 수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파빌리온은 도심 속 대한예술 공간이라 광주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전시장을 넓혀 교류와 소통을 도모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인 올해는 광주를 예술적으로 조망하는 파빌리온이 도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송필령과 조종태 등 광주 출신의 작가 18명이 인류 보편의 문제에 대한 연대와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광주 전역이
그리고 시민들이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광주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하고 광주 비엔날레 관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파빌리온은 9월 2일 스페인 예술 파빌리온 개막을 시작으로 본전시보다 한 걸음 먼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순천시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오래된 음식을 먹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반발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 일괄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7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지난 12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대병원도 지난 6일 전공의 225명을 일괄 사직 처리했습니다. 두 대학병원은 오는 16일까지 레지던트 또는 인턴을 연장 모집할 계획입니다.